예, 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월요 대상경주 분석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마필은 3세 트리플 크라운 3세 상관마 경주의 마지막 경주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에 출전하는 마필들을 분석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점수는 글로벌 히트가 800점으로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배틀게우스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너트플레이, 나울 스나이퍼, 드래곤스타, 썸씽 노스트까지, 그리고 여기 도끼불패까지, 여기에서 우승하면은 이게 G2 경주입니다. G2 경주이기 때문에 우승 성점이 600점입니다. 그러니까 도끼불패도 우승을 하면 800점이기 때문에 글로벌 히트와 동착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들, 7대의 마필들 중에서 우승을 할 수 있는 마필들은 일단 우승을 해놓고 나머지 마필들 간의 이제 점수들을 봐야 되는데, 즉 다시 말해서 기회는 다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보할 수 없는 한판 싸움이라는 거죠. 이번 이 안말 상관경주는 안말 상관 최우수마로, 안말 3세 최우수마로 선정이 되면 인센티브가 1억입니다. 그러니까는 작은 돈이 아니죠. 1억이면 상당히 좀 큰 돈이기 때문에 다들 거기에다가 우승 상금까지 있고 다들 강공 열심히 준비를 하고 출전을 하는데, 총 19대가 출전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원래는 출전할 수 있는 마필이 서울이 9두, 부산이 7두입니다. 오크스랑은 다르죠. 오크스는 8두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8두인데, 오픈 경주가 서울에서 펼쳐지면은 9두, 7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9두를 가져가요. 출전 가능한 경주마들이. 근데 지금 부산에서 8마필이 출전을 등록했기 때문에 서울에서 2마리가 잘리고 부산에서 1마리가 잘립니다. 그래서 점수만 이 6회 상금만 놓고 본다면 부산에서 잘릴 마필은 바람이고, 서울에서 잘린 마필은 쿨러닝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자이언트 펀치, 요런 마필들이 위태하죠. 미스 윈스타라든가 쿨러닝, 쿨러닝은 부산이군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잘린다면은 바람이고, 서울에서 잘린다면은 이 자이언트 펀치랑 미스 윈스타, 이 두 마필이 잘릴 수밖에 없는데 좀 변화가 생겼죠. 그래서 바람은 출전 등록 가능하고, 서울도 자이언트 펀치는 출전 등록 가능합니다. 한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썸씽 노스트, 지금 이 순서는 파란색은 부산 마필이란 뜻이고, 이 네이팅 순서대로 적어 놨습니다. 지금 네이팅이 2군 마필이 세두가 출전을 합니다. 썸씽 노스트, 글로벌 히트, 나울 스나이퍼가 2군이고, 그리고 3군마들이 4두가 출전합니다. 스피드형, 도끼불패, 너트플레이, 드래곤스타, 이 마필들이 3군이고 나머지는 다 4군 마필들입니다. 썸씽 노스트, 한센과 니글 조인 자마입니다. 한센이 2000m, 솔직히 그림은 잘 안 그려지긴 한데, 지난주에 펼쳐졌던 경기도 지사배에서 나온 포레스트가 경기도 지사배 3착을 했죠. 2000m에서 적응력을 보여주었고, 그래서 장거리 혈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한센이 장거리 혈통은 아닌데 그래도 중거리까지 무난하고, 일단 혈통적으로 2000m 늘어난 거리가 딱히 유리하다, 그렇게는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최근 대상경주 위주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스포츠 서울배에서 선행가서 그대로 한 바퀴 돌면서 우승했고, 그 KRA컵 마일에서는 외곽 3여 4일 돌죠. 무리한 만큼 졌어요. 그러면서 2착을 했고, 코리안 더비에서는 게이트가 16번 최외곽 게이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선두 전개하려고 힘섬을 했고, 그러면서 뒷심 부족을 보이면서 7착을 거두었습니다. 결론적으로 2000m 거리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선행 유리형 마필인데 2000m이기 때문에 선행 가서 압박받고 못 버틴다고 마방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따라가는 작전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래만 안 맞으면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굳이 선행을 고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외조부인 스트리트 보스, 물론 스트리트 크라이는 거리 적성 자체가 상당히 길게 나오는 마필이긴 하지만, 그 자마인 스트리트 보스는
단거리 스프린터였죠. 그리고 국내 활동 자마들도 대체적으로 거리 적성이 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의 라인이 그렇게 거리 적성 자체가 길게 나오진 않고 레이팅이 제일 높긴 하지만 좀 2000m는 검정 무대가 될 것 같고 저는 좀 약하게 봅니다. 힘든 싸움이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글로벌 히트입니다. 김혜성 기수가 오크스와 더비를 다 우승을 한 기수가 됐죠. 그런 기수들이 많지가 않아요. 어쨌든 김혜성 기수 입장에서는 너무 기뻤을 거고, 투안핸드 서브 자마들이 많이 출전합니다. 글로벌 히트, 나울 스나이퍼 전부 다 투안핸드 서브 자마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투안핸드 서브, 여러 드래곤 스타라든가, 그러니까 투안핸드 서브 자마들이 좀 인기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베텔게우스 때문에 콩코드 포인트의 인기가 상당히 높았죠. 근데 콩코드 베텔게우스가 부상으로 인해 갖고 더비랑 장관배에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안핸드 서브 자마들한테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혈통적으로 거리 적성이 상당히 길죠. 그리고 생긴 것도 장거리 체형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투안핸드 서브 자마들이 잘생긴 마필들이 없어요. 이쁜 마필들은 없는데 얇고 길쭉한 스타일입니다. 그런다고 너무 얇아도 안 돼요. 어느 정도 빵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생긴 것도 그렇고 혈통도 그렇고 이 마체를 딱 보면은 그냥 장거리 체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m가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고 투안핸드 서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자마들 성격이 꼴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릴 때 못 잡으면 고생입니다. 마방 들어가서. 그러니까 목장이 중요해요. 목장에서 얼마만큼 잘 케어하느냐. 근데 목장에서 잘 케어를 하더라도 마방 입사해갖고 꼴통 부리는 애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마방이 이제 좀 악병말을 잘 잡거나 꼴통말을 잘 잡는 마방이면은 성공을 하는 거고, 그걸 못 잡아내면 그대로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꼴통이라는 게 나쁘게 말하면 꼴통이고 좋게 말하면은 이게 이제 성북기로 가는 거죠. 근성으로 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투안핸드 서브 자마들 중에 근성이 좋은 마필들이 은근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 경매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인기가 없었던 이유는 자마들의 편차가 큽니다. 그러니까 일단 500다마가 더 물어요. 그러니까 투안핸드 서브 자마 중에 제일 잘생긴 마필은 누구냐면 청담도끼입니다. 근데 청담도끼 같은 자마들이 없어요. 돌아다녀 보더라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작은 건 엄청 작고 그리고 아주 큰 사이즈들도 없고 중간 사이즈의 그런 마필들 중에서 좀 얇으면서 빵도 있고 길쭉길쭉, 특히 길쭉길쭉해야 돼요. 무조건 길쭉길쭉해야 됩니다. 길쭉길쭉한 스타일을 골라야 그래도 그런 마필들은 싹수 있게 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제가 봤을 땐 투안핸드 서브 자마들이 우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거 생산자 협회에서 사온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팔았던 것도 수태가 잘 안 돼서 국내에 팔았어요. 한국에 팔린 건데 여전히 국내 들어와서 수태가 잘 안 돼요. 임신이 잘 안 됩니다. 그 점이 약점인데 아직까지 그래도 한 몇 년은 좀 더 활약할 수 있는 마필이고, 그래서 은근 이제 투안핸드 서브 자마들도 가격대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좀 괜찮게 생겼고 잘생긴 마필이 더 물기 때문에 괜찮게 생겼고, 그러면은 적어도 사이즈도 나오고 그러면은 5천에서 한 7천, 많이 팔리면 1억까지도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혈통을 보면 전형적인 장거리 혈통이라 2000m 거리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올해 경남신문배 1400에서 그냥 중위 외곽 타면서 8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8착이 아웃도 출전해서 8착이니까 꼴등이라고 봐야죠. 전혀 그름이 안 나왔는데 투안핸드 서브 자마들이 좀 늦게 큽니다. 성장 자체가 2세 때부터 막 두각을 나타내는 마필들은 극히 드물어요. 근데 기다려주면 뛰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코리안 더비 때, 그러니까 직전 5월 달에 1300m 일반 경주에서 12만 신차 낙성을 거두었습니다. 제대로 포텐이 터졌죠. 그리고 코리안 더비 1번 게이트를 꿰찼죠. 그러면서 전개를 최상으로 풀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내측 유리한 주로까지 도와줬고 상대적으로 외곽이 불리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모든 여건이 다 도와주면서 우승을 거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운이 따랐다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경주력을 보여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번에도 강력한 우승 후보이고, 지금도 서울이 여전히 내측이 유리한 주로 여건을 보여주고 있고, 당일 비가 온다면 더욱 그러할 겁니다. 그렇다면 인게이트를 받는 순간 더욱 세게 봐줘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히트는 우승 후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나올 스나이퍼입니다. 투안핸드 서브 자마이고 가니시드 웨이지스 자마인데, 투안핸드 서브 자마들이 마방에 들어가서 성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키가 더 커지고 체중이 불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마체만 놓고 본다면은 이 글로벌 히트보다는 나올 스나이퍼가 좀 더 나은 마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니야 글로벌 히트가 더 이뻐 잘생겨 그러면은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선 나올 스나이퍼가 저는 체형적으로 글로벌 히트보단 더 낫다고 판단을 합니다. 문세인 기수가 기성을 할 예정이고, 문세인 기수가 2세 때부터 그랬죠. 자기는 그 더비가 상관마 경주는 무조건 나올 스나이퍼 탄다고. 모마인 가니시드 웨이지스는 펜저 바르셀로나와 형제마입니다. 이 펜저 바르셀로나는 베네수엘라 챔피언 스테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장거리 챔피언이었다는 뜻이었고, 순말 챔피언입니다. 그러니까 부계, 모계 모두 거리 적성 자체가 길게 나옵니다. 작년도 브리더스컵에는 4착을 했는데 1400이라는 거리가 짧았죠. 그리고 서두에도 얘기 드렸듯이 투안핸드 서브 자마들이 좀 늦게 크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원래 스포츠 서울베이스 2착을 했는데 3열 돈만큼 무리한 만큼 졌죠. 이 섬싱노스트한테 졌을 겁니다 아마. 코리안 더비에서는 외곽선 나름 전개를 잘 풀어놨는데 글로벌 히트가 너무 잘 뛰어버렸죠. 운도 따랐고. 그러면서 2착을 했는데, 샌마린 건 분명해요. 앞으로도 분명 뛴 마필이고, 근데 대상급에서 늘 2% 부족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 보여줄 거름이 많이 남아있는 마필이고, 2000m 늘어난 거리는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보는 마필이 개인적으로 나올 스나이퍼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한 우승 후보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스피드 0입니다. 유현명 기수가 훈련을 담당하는데, 메니피의 테피스트리입니다. 그러니까 2대모가 게르니카입니다. 아르헨티나 안말 챔피언이고 청긴이 우승했고, 3대모가 구아시아인데 아르헨티나 스프린트였어요. 그러니까 모계 라인은 거리 적성 자체가 그렇게 길게 나오진 않습니다. 스피드는 분명히 있고, 이 아름다운 질주, 작년도에 아름다운 질주 스테이크스에서 2착을 했고, 이게 데뷔전에서 2착을 한 겁니다. 데뷔전을 특별경주 대상경제 출전해서 2착을 한 거고, 그리고 브리더스컵에서는 우승을 했죠. 나노메타 판타스틱 킹덤을 이기면서 우승을 했고, 그리고 마일에서는 당시 외곽 진로가 유리했어요. 근데 내측에서 힘한별 하면서 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주로를 타면서 힘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7착을 했고, 코리안 더비에서는 선두 뒤에서 자리 못 잡고 3일 4일 돌다가 무리한 전개를 펼쳤죠. 그리고 주로도 불리했고, 그러니까 직전 더비도 만약에 전개만 풀렸으면은 입상 도전 가능했습니다. 혈통적으로 2000m가 딱히 유리하지는 않지만은 직전 경주 내용을 보면은 2000m도 적응력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승은 모르겠지만 충분히 자력으로 입상 도전 가능한 마필이 스피드 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도끼불패입니다. 김용건 기수가 훈련을 담당하고 있고, 2대모가 빅토리나인데 지설이 우승한 단거리 스프린트였습니다. 장산 포이즌과 형제고, 초기에는 이게 물고 튀었어요. 그래서 폭주성 그 주행습성을 보여줬는데 최근 그게 많이 차분해졌죠. 어쨌든 북에는 거리 적성이 길게 나오지만 목에는 거리 적성이 그래 길지는 않은 마필인데, 마일에서는 14착을 했습니다. 14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가려고 너무 무리했고, 그리고 4코너에서 압박받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코리안 더비에서는 선행 가서 많이 버텼죠. 4착 버텼고, 선행 유리형 마필이라 선행 여부가 관건인데 2000m는 선행을 가더라도 어려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당일 주로가 불량 주로에 극단적으로 가볍다면 가능성은 있겠지만 저는 현재로선 좀 어렵다고 보는 마필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너트 플레이입니다. 컬러즈 플라잉의 스페이스 셔틀이고, 2대모가 안말 최강자였던 정통승리였습니다.
코리안 오커스 이착을 했던 마필이고, 모마인 스페이스 셔틀은 터치플라잉과 형제마예요. 터치플라잉은 제주지사에 이착을 했던 마필이고, 혈통적으로 2000m가 불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또 유리하다고 봐요. 작년도 농협중앙회장배 8차, 그리고 올해 스포츠 서울배에서 4착을 했고, 마일에서는 페이스가 너무 빨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미에서 추입이 안 통하는 주로였기 때문에 후미에서 전개를 했고, 그리고 코리안 더비에서는 3착을 했는데 중위 내측에서 차분한 선입 전개 후 내측 유리를 타고 그리고 3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리안 더비만 놓고 본다면은 좀 이 글로벌 히트나 나울 스나이퍼 이런 마필들한테 좀 밀리는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2000m라면은 오히려 좀 더 해볼만 하다고 보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너트 플레이 충분히 자력으로 입상 도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드래곤스타입니다. 개인적으로 발전 기대치를 엄청나게 좋게 봤던 마필인데 그 기대만큼 성장을 못했는데 이분이 좀 아쉬워요. 물론 문성혁 기수 열심히 타고 나름 하지만은 그래도 좀 더 좋은 기수 만났으면 좀 더 성장하지 않았을까 싶은 마필인데, 이건 문성혁 기수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괜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스포츠 서울배에서 3착, 코리아 KRL컵 마일에서 3착. 이때는 추입이 안 통하는 주로였죠. 근데 추입으로 3착을 했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리안 더비에서도 저는 좀 세게 봤던 마필인데 서둘렀죠. 근데 이렇게 주로를 보면 서둘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성혁 기수가 아직까지 대선 경주라든가 이런 큰 경주에 대한 감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서두르면서 서두른 만큼, 그리고 서두르다 보니까는 외곽 무리한 전개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거리 손해 본 만큼 탄력이 덜 나왔습니다. 그러고도 탄력은 나와 주었어요. 그러니까 2000m이기 때문에 문성혁 기수가 좀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남들이 앞서가든 뭐 빨리 가든 저거 앞에서 분명 설 거야 라는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진짜 침착하게 차분하게 참고 탄다면은 저는 이마필 역시 드래곤스타 역시 전혀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장관배는 투안핸드 서브들이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여수 파이터입니다. 신윤석 기수가 훈련을 하는데 투트랩터와 전형제마죠. 투트랩터는 뭐 1800까지 충분히 됐지만은 상위군으로 올라가면서 선행을 못 가면서 경제 성적이 안 나왔지만 경제 능력은 좋았던 마필이고 1군까지 올라간 마필입니다. 코리안 더비 15착으로 실격당했죠. 강자하고 뛰어본 적은 없지만은 1800m 거리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리안 더비에서 은근 세게 팔렸어요. 솔직히 저는 급에서 좀 밀린다고 봤는데 너무 세게 팔리기 때문에 왜 저러지 했는데 역시 실격을 당했고, 외곽 무리하면서 전개를 못 푸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개를 너무 못 푸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너무 무기력한 걸음이고, 앞으로 보여줄 걸음은 더 있는 마필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전력상 열세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자이언트 인디입니다. 정정희 기수가 그동안 꾸준히 타왔는데 기성 기수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코리안 더비 출전 예정이었는데 상금 부족으로 탈락했죠. 그리고 일반 경주에서는 지금 현재 3연승을 달리고 있고, 하지만 테이크 차지 인디 자마답게 주법이 그닥이에요. 발 쓰는 게 좀 팔랑팔랑거려요. 그러니까 발에 완전히 힘을 못 실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이 종반에 힘 부족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m는 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략상 열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이동화 기수가 기승할 예정인 업타운 위즈입니다. 퍼지 자마이고 업타운 다운타운인데 퍼지는 거리 적성이 워낙 길게 나오죠. 그리고 저것도 좀 늦대는 마필이고, 근데 업타운 다운타운은 외조부가 부마죠. 업타운 위즈의 부마죠. 업타운 다운타운의 부마는 스페이스 타운입니다. 그래서 북에는 거리 적성이 상당히 길게 나오지만은 목에는 그렇게 길게 나오지는 않는다. 퍼지의 자마들이 늦대는 경향이 있는데 이 목의 영향,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스페이스 타운의 영향으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3세 초반이 빠르다고는 할 수 없는데 퍼지 자마치고는 빠르죠. 퍼지의 대표적인 자마가 클린업, 잠깐 클린업 조이인데, 클린업 조이도 3세 때도 기본적인 경쟁력을 보여주었지만 포텐이 터진 거는 4세 때부터 터졌죠. 그래서 3세 때 3연승을 달렸다고 해서 이게 안 빠르고 늦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고 퍼지 자마치고는 참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마필이고 최근 보여준 경주력이 너무나 좋은 마필이고 발전 기대치 높고 상대적으로 4전밖에 안 뛰었죠. 그래서 이 어디 부상이나 이런 게 없다는 게 강점이에요. 싱싱하다는 게 강점. 다만 아직까지 모래를 맞고 뛰어본 적이 없다는 점이 약점이고 첫 강자들하고의 대결이고 거리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향후 하위군은 쉽게 탈출할 수 있는 마필이긴 하지만은 어려운 싸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월드 레전드인데 다리가 지금 완벽하게 베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월드 레전드는 출전 제외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블랙맘바입니다. 그동안 서승훈 기수가 탔는데 서승훈 기수는 안 올라오죠. 이번에 서울에 안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기수가 누가 탈지 좀 궁금하긴 한데 일요일날 훈련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김영환 조교사 입장에서는 두 마필을 내보냈죠. 블랙맘바랑 이 바람을 내보냈는데 이 두 마필 중에서는 블랙맘바보다는 바람 쪽에 조금 더 기대치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블랙맘바는 훈련을 안 했고 그래서 아마 출전 제외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성부사 동생입니다. 코리안 더비 2착을 했던 마필이고 모마인 TP 맥지는 헤이아와 형제마입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장거리 혈통이고 코리안 더비에서는 외곽 무리한 전개를 했죠. 11번 게이트가 안 좋았고 어쨌든 바람이 출전하고 이게 출전 안 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출전하더라도 좀 어려운 싸움이 예상이 된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피스톨 스타입니다. 이효식 기수가 기승을 할 예정이고 코리안 더비 출전 등록을 했어요. 근데 상금 부족으로 탈락을 했죠. 일반 경주 1800m 그러니까 코리안 더비를 대비해서 마방에서는 목표는 코리안 더비다 해갖고 두 마필을 1800을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긴 거리에 한 마필이 베텔게우스였고 또 한 마필이 피스톨 스타였는데 피스톨 스타는 그 기대만큼 성장을 못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2세 때 엄청나게 세게 봤던 마필이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을 높게 봤는데 그 기대만큼 성장을 못했고 베텔게우스는 잘 성장을 했지만은 천지굴건념이란 병력으로 아쉽게 지금 휴양 중이고 직전 일반 경주 1800m 우승을 했는데 임팩트는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행 유령 마필입니다. 그리고 설령 선행을 가더라도 압박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어려운 싸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1조 입장에서 참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조에서 코리안 더비, 그러니까 마일은 제쳐두고 목표를 이제 코리안 더비로 잡았던 마필이 딱 2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피스톨 스타와 베텔게우스인데 좀 아쉽게 됐죠.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럭키선입니다. 장철 기수가 계속해서 기승을 해왔는데 누가 기승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더블 엣지 동생인데 농림부 장관배 5착을 했죠. 더블 엣지는. 그리고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장거리가 되죠. 커널존도 거리 적성이 길게 나오는 마필이고 이 브리더스컵 9착 상태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부산에 내려갔을 때 상태가 너무 좋기 때문에 말하고 기수하고 싸우다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해보고 끝났고 KRL컵 마일에서는 추입이 안 통하는 주류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너무 실망스러운 그림이었고 코리안 더비에서도 8착을 했는데 2세 시즌과 3세 초반 저는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할 줄 알았는데 그 기대만큼 성장을 못했어요. 그래서 현재로선 전력상 열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발전 기대치는 분명히 있는 마필이고 그 다음 살펴볼 마필은 모닝 프린스입니다. 빅토르 기스가 훈련을 담당하고 있고 코리안 더비 출전 예정이었으나 상금 부족으로 탈락을 했죠. 일반 경주 1600에서 그러니까 대신 더비를 안 나오고 일반 경주를 나갔는데 1600에서도 6착으로 좀 부진한 성적을 거두었고 좀 힘든 싸움이 예상이 되는 마필이고 자이언트 펀치 같은 경우는 이 상금 부족으로 탈락이 돼야 되는 마필인데 월드 레전드 블랙맘바가 안 나오면 출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출전하더라도 최근 보여준 그럼으로는 열세라고 할 수가 있고 바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이언트 펀치 같은 경우는 2세 때 정말 세게 봤던 마필인데 그 기대만큼 성장을 못했어요. 뭔가 이 악백이 교정이 되면서 그 이후에 경주력도 같이 좀 덜 나오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마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바람입니다. 메네피의 딕시빌 댄스이고 김동현 기수가 훈련을 하는데 김동현 기수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바람은 올라왔는데 목의 형제들이 다들 짧고 스피디했죠. 프라이즈킹, 럭키춘향, 럭키상원, 닥터치즈 다들 좀 스프린트 기질이 강했던 그런 형제마들을 가지고 있고, 상금 부족으로 탈락을 해야 되지만은 이 두 마필이 안 나온다면은 블랙맘바라든가 월드 레전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출전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 마필은 모래를 맞은 바보가 되는 마필이고 모래를 못 맞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 코리안 더비에서 의외로 중음이 외곽 돌면서 모래를 맞으면서 모래 반응이 양호했어요. 그리고 종반 탄력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방에서는 가능성을 본 것 같아요. 직전 코리안 더비를 보고. 그러니까 더비만 보면은 블랙맘바보다는 얘기했다 싶을 거예요. 제가 조교사라도. 하지만 2000m 거리는 좀 어려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직전 경주 보여준 종반 탄력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19조 부산 19조 마필이다 보니까는 조금은 더 능력을 끌어낼 가능성도 높고 복병 역할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쿨러닝 최원경 기수가 기승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전형적인 장거리 혈통이고, 부마인 만보 트레이는 킹만보 자마입니다. 킹만보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내와 안 맞아요. 혈통적으로 국내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스터 프로스펙트 자마들 중에서 가장 거리 적성이 길게 나오는 마필이 킹만보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킹 카메하메하가 딥 임팩트와 더불어서 넘버 2였죠. 1, 2가 맨날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탑 클래스의 시수 말이지만, 일본은 장거리 경주가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또 다른 마필로는 이 네몬드라키드도 킹만보 자마인데, 그래서 네몬드라키드 자마들이 국내에서 거의 힘을 못 써요. 뚝심은 있는데 스피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걸음으로 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스피드가 있어야 국내 경마는 무조건 먹힐 수 있는데, 그래서 전형적인 장거리 혈통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려운 싸움이 예상이 되고, 미스 윈스타 같은 경우는 상금 부족으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출전마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